여러분 첫 번째 영상에서 극한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그게 지난 영상을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곳에서도 극한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시가 뭐였다? 저희가 나누기라는 개념을 썼던 x-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생각해 보셨으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럼 x는 1로 갈 때 존재할 수는 없는데 1 근처 값에서는 전부 다 존재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를 하면 그럼 x가 x-1이 약분되면서 그치? x-2라는 그래프가 될 거라, 우리가 그래프는 요렇게 그릴 거고 1에서 어떻게? 빵꾸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1 근처로 갈 때 어쨌든 함수값 존재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였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x가 a를 향해 갈 때는 x값이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정의하게 반드시 a가 속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전부 다 동그라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여러분 실수? 즉 값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상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개념 잘 잡아가시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극한 성질. 두함수 fx, gx에서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수렴해.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해.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할 때라고 하고요. 이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함을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려져 있다라는 건 저희가 고등 과정에서는 절대 증명을 하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니까 너네는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써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밑에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소리가 뭐냐면 fx랑 gx랑 수렴하는 애예요. x는 알파에서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알파라는 값 근처에서는 fx가 어찌됐든 간에 어딘가로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으로 지금 모이고 있고 gx 역시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어딘가 모이고 있어. 이럴 때 내가 x는 a로 갈 때 fx랑 gx를 더해요. 그러면 둘 다 수렴한다는 인지가 있으면 리미트를 각각한테 분배해서 얘의 극한값 더하기 얘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뭔 말인지 같은 말 같은데 라는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찢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라면 얘네를 합쳐서 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봐주는 게 순서인데, 얘네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보장이 돼 있으면 내가 원래 알던 애로 찢어서 계산을 가능하게 해. 그래서 내가 그냥 극한값 두 개를 더하면 돼 라고 이제 우리가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합쳐서 계산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봐야 되는데 번거롭죠?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얘네 각각 우리가 값을 빼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돼. 극한값 기존에 있는 걸 빼서 계산을 해도 돼인 거고요. x가 a로 갈 때 c, fx 얘도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내가 c를 앞으로 빼서 계산을 하겠다 인 거. 자, x가 a로 갈 때 fx랑 gx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 원래는 미리 곱해놓고 계산을 해야 돼. 리미트를 봐야 돼. 근데 수렴한다는 보장 조건이 있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두 개 곱하기 극한값 두 개를 그냥 곱하자. 이걸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도 똑같은 내용인데 5번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여러분 나누기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fx랑 gx랑 내가 나눈 상태에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식을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리미트 x는 a로 간다. 이거를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수렴한다는 보장 조건이 있으면 얘도 똑같아요. 그냥 애초에 알파랑 베타의 값의 나누기로 보자.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수렴을 하고 있으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다? 이 베타라는 값이 절대 0을 향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왜? 나누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5번부터 갈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5개는 극한이 존재할 때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 거예요. 자, 여러분 6번은 맞는 거 틀린 거? 수업 시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6번은요. 지금 4번 요거를 뒤집어서 쓴 거거든요. 아, 요렇게 두 개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느냐인 거야.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였다? 두 개가 수렴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x가 0으로 갈 때 x는 그래프상 당연히 어디로 간다? 0을 향해 가겠죠. 이거는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럼 성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x가 0 근처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엄청 커질 거고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얘가 엄청 다운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여러분 발산, 즉 수렴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극한값 성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자,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얘네는 이렇게 안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나면 함수가 뭐가 되냐면 그냥 1입니다. 그럼 x가 0으로 갈 때 1이라는 상수함수는 당연히 어디를 향해 간다? 1이라는 높이를 향해 가겠죠. 향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극값인 거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극한값이 나와버리거든요. 자, 여러분 얘는 뭐다? 정확하게 0이라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목표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요. 값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죠. 무한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태랑 값을 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연히 좌우는 다른 거고요. 계산을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얘가 요 부분이 발산하기 때문에 성질 적용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은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7번은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그냥 0이죠. 그럼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사실 0이라는 숫자에 밑에다가 x를 지금 집어넣는 꼴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거를 계산을 한 뒤에 내가 극한을 봐줘라는 순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x가 0.001, 0.00001, 0.0000001이라고 해서 엄청 작아지고는 있으나 어차피 위에다가 0을 얹었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하는 의미가 없죠. 그냥 얘는 0입니다예요. 그래서 요 값은 0입니다 라고 우리가 뱉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도 0. 감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얘네가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이제 웬만한 문제를 갖다 대도 흔들리지 않고 다 맞추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보면서 이 성질에 대한 적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여러분 얘네 값이 존재해요. 그럼 이게 알파라고 존재하는구나 라고 줬으면 여러분 fx 값이 존재를 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함수 두 개를 합쳐서 내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함수가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해. 그렇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얘는 발레가 이런 거예요. 자, 0이라는 위치에서 fx는 오른쪽에선 1로 오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로 온다라고 할게요. gx는 반대로 여기서는 1로 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온다고 할게요. 이게 gx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더하기 gx 한번 볼게요.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니까 f는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니 0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 플러스 g 하면 얘는 이쪽에서 오고 얘는 이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같이 극한값은 분명히 각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요렇게 존재하지 않는데 얘네가 뭔가 상황상 아다리가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합쳐놨을 때 뭔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얘네의 값은 존재하게끔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각자가 수렴한다고 보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예시문, 이런 문장의 가장 큰 발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해서 합쳐진 상태가 수렴한다고 해서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니은이요.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 함수랑 요 함수는 어쨌든 다른 함수죠. 앞쪽에 있는 함수는 두 식을 더해서 새로운 함수 세팅을 만든 거고 뒤에는 두 식을 빼서 또 새로운 함수 세팅을 만든 거야. 그럼 어찌됐든 뭐 얘가 hx, 얘가 px라고 할게요. 그럼 hx, px가 존재하죠. 그럼 여러분 인지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더하고 빼고 곱하고 px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죠? 개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럴 때 우리는 리미트를 분배해서 m의 리미트 x가 h로 갈 때 a로 갈 때 h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px 우리가 요걸로 계산을 할 거야. m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여기 n 있었죠? n의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hx랑 빼기 더하기 px 한번 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네는 여러분 수렴 하니까 당연히 분배 가능하죠? 그럼 요렇게 될 거고요. 얘네 결과가 뭐였냐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2fx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알파고 이 값이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2fx입니다. 2fx의 극한값입니다가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반으로 나눈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점이 다시 뭐냐? 여러분 얘네가 수렴한다고 지금 전제가 돼 있으니까 얘네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해서 나누는 것까지요.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함수면 무조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fx라는 게 방금 보셨다시피 1번식과 2번식을 더한 다음에 그쵸?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니까 이런 계산 얼마든지 가능해가 되므로 얘네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당연히 fx가 존재하면 1번식에서 fx를 존재하는 애를 빼서 우리가 gx라는 애도 당연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다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얘는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헷갈릴까? 1번은 발레 때문에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fx랑 얘랑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 존재할 수 있느냐인데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얘 수렴해. 얘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수렴하는 애를 나누게 되면 내가 gx라는 애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인 거고요. 얘네가 각각 수렴하니까 얘네 분배해서 리미트 fg에다가 리미트 내가 f로 계산 가능하고 알파분의 베타로 내가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gx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누길 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조건 하나가 추가 더 붙었다 그랬거든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간 애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존재하면에다가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요 알파 값이 절대 0이 아닙니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까지 있어야 우리가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4번은요. 얘네 두 개를 곱하면 fx가 나오죠. 나눗셈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얘가 존재하고 그냥 얘가 존재하면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 개념이니까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입판단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문제를 들어가면 수렴하는 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인지가 있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식과 요식이 지금 수렴을 합니다. 근데 fx랑 gx의 값을 찾아달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뭘 해볼 거냐면 fx의 값부터 찾을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식과 이 식을 내가 fx를 남겨봐야지 라고 해서 만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배 하는 건 상관없죠. 4fx 2gx라고 해서 얘를 2배를 해서 얘를 8이라고 만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렴하는 상태니까 얘네 둘 계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2gx 이거 수렴해. 그러면 수렴하는 거 확실하고 요 뒤에 있는 애도 수렴하는 거 확실하니까 두 개 합칠 수 있죠. 그럼 두 개 합친 상태가 각자 리미트 값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7 더하기 8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5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없어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의 fx가 15입니다라는 결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 3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fx가 3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내가 요 식에서 fx 수렴하는 거 확인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2 gx에서 내가 fx를 뺄 거고요. 얘네 뺀 거 극한값으로 계산 가능해요. 요거에 빼기 리미트 fx로요. 그러면 얘가 얼마였냐면 7이었고 얘가 얼마였냐면 3이었죠. 자, 그러면 얘네 빼고 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gx라는 결과가 4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gx의 극한값이 얼마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x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을 그냥 더하겠다는 거죠. 무한대네요. 그러면 얘네가 아까 5라고 우리가 구해냈었나요? fx는 3이라고 구해냈었고 gx는 2라고 구해냈었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답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항상 수렴하는 형태가 반드시 나와야 그거를 숫자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 모양이 지금 수렴을 하는구나예요. 요 모양이. 그리고 요 모양이 수렴을 합니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항상 이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내가 얘네 지금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위아래 일단 x로 먼저 나눠봐. 그러면 gx분의 x라고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x로 나누는 순간 1일 거고요. x분의 fx라고 만들어지고 여기가 1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인. 위쪽은 아직 정확하게 이 형태를 못 봤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이 위쪽은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지금 2라고 수렴하는 거 확인했어. 얘는 어차피 1이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은 그냥 1입니다. 라고 우리가 쓸 거죠. 그래서 분모가 2 빼기 1로 내가 수렴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0 아니네로 수렴하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럼 분모에는 리미트 분배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위만 확인하면 돼. 자, 여러분 위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라는 애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x분의 fx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 x가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확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그럼 내가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겠네요. 수렴하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였었냐면 1입니다가 되고요. 얘가 얼마였었냐면 0입니다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라는 애가 0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성질만으로 저희가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0이니까 위쪽도 1로 가겠구나. 분배가 가능한 애인 거고 리미트를 분배를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fx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g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그러면 얘가 2, 얘는 0. 그러면 0 플러스 1에다가 2 마이너스 1에서 1분의 1.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극한 수렴에 관한, 극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인 거거든요. 수렴할 때만 내가 적용해서 쓸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개념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앞전에서는 매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극한을 찾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극한 성질을 적용을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라는 값은 여러분 항상 수렴하겠죠. 자, 뭔 소리냐? y는 x라는 그래프라는 걸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 x가 a로 간다라고 해서 내가 숫자를 지정해 주는 순간 항상 걔는 함수값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즉 얼마? a라는 값으로 항상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럼 x라는 게 우리가 항상 수렴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냐면 x제곱이라는 애도 수렴하는 애를 어차피 2번 곱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고 얘가 a 곱하기 a라고 해서 a제곱이 되겠구나 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n차로 되더라도 어차피 얘를 n번 곱한 거니까 a의 n승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라는 건 당연히 뭐다? c입니다. 이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막 다항함수를 줘요. 이거를 그러면 함수를 항상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수렴하는 거네. 다 찢어서 우리가 함수값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이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계산을 할 때 어차피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얘네를 x가 수렴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내가 함수값처럼 다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그냥 집어넣어야지. a 3승 어차피 얘는 2a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어차피 5니까니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함수 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이제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2, x-3이라는 그래프를 봤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내포하는 거 x는 1을 아닐 거니까 이거 약분 처리가 일단 우선 가능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 요거야.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희는 얘 다항함수인 거 확인. x와 상수로만 구성된 거 확인. 전부 다 수렴해. 그러면 그냥 극한값처럼 내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야지가 되는 거라 1-2에 1-3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렴, 성질에 대한 부분이죠. 수렴하는 애들에 대한 성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산할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